자는 사람 얼굴에 낙서를 하면 나들이 나갔던 영혼이 제 몸을 찾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한다. 개한테 물리면 그 개를 잡아먹어야지만 물린 사람이 미치지 않는다. 눈에 삼이 서면 얼굴을 그려서 동이 틀 때 걸어놓고 뜨는 해를 직접 눈으로 바라봐야 눈이 낫는다. 등등. 이번에 읽은 소설은 이런 미신들이 난무하던 시절이 배경인 소설입니다. 지금과 시대의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서 이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이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조금 폭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책이 말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다 읽은 후에도 참 마음이 좋지 않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돼요. 이 망하려나. 자고 있는 사람 얼굴에 그림을 그리면 나들이 나간 혼이 제 몸을 찾지 못해서 떠돌게 되는 걸 몰라? 우미의 외할머니가 우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미가 자신의 동생인 우일이가 자는 동안 얼굴에 낙서를 해서 할머니에게 혼나는. 우미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우미에게는 우일이라는 초등학교 3학년 남동생이 있어요. 우일이는 태어나기를 조금 약골로 태어나기도 했고 먹기도 잘 못 먹어서 자라지 못해요. 초등학생이라고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체구거든요. 우미와 우일이는 어머니에게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아버지가 가정폭력범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집을 나간 거예요. 아이들을 버리고. 그렇게 엄마가 집을 나가자 이 아이들의 아빠는 외할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깁니다. 이 외할머니에게 맡겨진 것을 시작으로 우미와 우일이는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좀 떠돌이 생활 같은 생활을 하게 돼요. 처음에 아이를 맡게 됐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외삼촌 댁에 맡겨지거든요. 근데 이 외숙모가 갑자기 아이를 둘씩이나 떠맡아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매일 미치겠어 미치겠어 입에 달고 산 거예요. 물론 우미와 우일이는 외숙모가 왜 미치겠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하지만 이게 결국 자신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숙모가 매일 미쳐버리니까 결국에 아이들은 큰엄마 댁으로 맡겨지게 됩니다. 그 집에서도 역시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당하게 되는데요. 우미는 되게 눈이 크고 또렷하게 생긴 아이였어요. 이 큰 눈을 똑바로 뜨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큰엄마는 우미를 보면서 너의 그 눈이 나를 죽이고 말 거야 라면서 마치 아이들을 어떤 두려움의 존재인 것처럼, 사실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거 그게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고 어떤 누군가의 책임을 자신이 떠맡게 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일 거예요. 더군다나 여유가 돼서 떠맡아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돌볼 사람이 없어서 내가 떠맡는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걸 맡게 된 사람도, 그리고 맡겨지게 된 아이도 참 지옥 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부모를 잘못 만나서라고 단정 짓기에는 이 아이의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우미와 우일이는 엄마 아빠 없이 또 집도 없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러 와요. 저는 처음에 이게 참 다행이다, 드디어 아버지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소설을 읽다 보면 이 아버지가 차라리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형편없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우미와 우일이를 데리고 서울로 가요. 우미의 아버지는 아이들과 함께 살 거처를 서울에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곳은 기차가 다니는 철길이 근처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 집에는 우미네 집 말고도 여러 가구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안집 할머니네, 그러니까 이 집의 주인이죠. 안집 할머니네는 그 할머니의 딸인 연숙 아줌마와 연숙 아줌마의 남편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씨 아저씨네가 있었고 이씨 아저씨네, 그 집은 각자 남자 혼자서 사는 집들이었어요. 그리고 공장집 부부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미네 가족까지 포함해서 총 5가구가 이 한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물론 각자 방도 있고 주방도 따로 있고요. 이 우미의 아버지는 집만 새로 얻어놓은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새로운 엄마도 준비를 해놓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였는데요. 아버지가 소개한 그 새로운 엄마는 황금빛 머리카락을 갖고 되게 화려한 의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 새로운 엄마라는 사람은 우미의 아버지가 술집에서 데리고 온 술집 여자예요. 아버지는 노가다 일을 했는데 이 노가다 일을 3년 동안 해서 번 돈으로 이 술집 여자를 그 술집에서 빼온 거예요. 한눈에 봐도 그 여자는 아버지보다 많이 어려 보였어요.
그럼에도 이 여자는 아버지한테 되게 친구 대하듯이 했거든요. 우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미의 아빠는 가정폭력범이었잖아요. 이 여자의 건방진 태도들이 언제 아버지를 폭발시킬지, 그래서 항상 불안한 상태로 이씨 아저씨라는 사람이 우미 아버지에게 이사가 새로 왔으니까 신고식을 해라 라고 합니다. 소설을 읽을수록 이 이씨 아저씨는 되게 좀 밉상이에요. 한 일례를 얘기를 해보자면 우미의 동생 우일이는 어디서 뛰어내리기를 좋아해요. 자기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웠을 때 3층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운 좋게 살아요. 나무에 걸려서요. 우일이는 본인이 날아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일이는 자꾸 어디서 뛰어내려요. 그러다 보니 자주 다칩니다. 우일이가 부상을 당하게 될 때마다 안집 할머니는 우일이를 데리고 침을 놓는 장님네 집에 데리고 가요. 이 장님은 뭔가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야매예요. 이 장님은 좀 착한 분인 것 같아요. 우일이와 우미가 치료비를 내지 못하거든요. 매번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데 그래도 한 번도 치료비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일이를 치료해줘요. 아이가 다쳐서 왔으니까 계속 치료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장님네 집에는 큰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우일이가 이 개랑 되게 친하게 지내요. 근데 이 개가 임신을 하거든요. 우일이가 그 개랑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물린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걔가 어쨌든 사람을 물었어요. 장님은 빠르게 자신의 부인을 시켜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게 합니다. 다행히 걔는 광견병 주사를 맞았고 상처가 깊지 않아서 아이에게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이 사건을 알게 된 이씨 아저씨가 우미를 조정하는 거예요. 사람 문 개는 살려두면 안 된다. 이게 맞는 말일 수는 있어요. 근데 들어보세요. 사람 문 개는 살리면 안 된다. 네 동생은 네가 지켜야 된다. 빨리 그 개를 잡아다가 동생 먹여야 된다. 그래야 네 동생 미치지 않는다. 우미는 이때 되게 동생을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왜냐면 부모님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그 장님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마당 앞에 떡 버티고 서가지고 이 개가 제 동생을 물었어요. 장님은 설명을 해요. 네 동생은 괜찮을 거다. 걔가 임신을 했어. 곧 있으면 새끼가 나올 거다. 설득을 하지만 우미의 두 다리는 그 마당에 딱 붙어 서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밥도 안 먹고 애가 마당 앞에 서 있으니 결국에는 개의 목줄을 풀어서 우미에게 줘요. 그러자 이씨 아저씨가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그 개를 지가 막 끌고 갑니다. 그렇게 끌고 간 개는 그 우미와 같이 사는 정씨 아저씨 등등 이런 남자들은 다 같이 그 개를 산으로 데리고 가요. 죽이고 본인들의 몸보신을 합니다.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되게 끔찍한 소리를 하거든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 개 뱃속에 새끼가 6마리나 있었다. 내일 모레면 아마 태어났을 것 같은데 우리는 참 운도 좋다. 그리고 고생했다면서 우미와 우일이에게도 한 접시씩 그 보신탕을 내줍니다. 근데 이 장면을 읽으면 되게 좀 끔찍해요. 부하가 치밀고 좀... 아무튼 근데 이씨 아저씨가 우미 아버지한테 신고식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미 아버지가 술자리를 마련을 해요. 한 집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씨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우미의 새엄마 되는 사람한테 막 좀 치근덕거린 거예요. 장난도 치고. 그걸 보면서 우미의 아버지는 허허 웃으면서 잘 넘어가요. 그런데 그날 밤 우미가 무슨 소리에 깬 거예요. 이렇게 슬쩍 눈을 떠서 봤더니 아버지가 그 새엄마라는 사람의 머리채를 보여줬고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미 아버지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우미와 우일이가 모두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자를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때린 이유는 이씨 아저씨가 그렇게 말을 한 것 자체가 네가 뭔가를 보여줬으니까 느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우미는 그걸 보고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안심하기도 합니다. 언제 벌어져도 벌어졌을 일인데 언제 폭발할지 모르면서 그걸 두려워하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여자한테 보여줬는데 어떤 여자가 그 집에 붙어 있겠어요? 결국 그 여자도 집을 나갑니다. 이 또 집을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미 아버지가 노가다를 뛴다고 했잖아요. 큰 건물을 지어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돌아오지 않게 되거든요. 우미 아버지는 이 여자가 도망간 걸 알게 되자 그 여자를 찾아오겠다고 하고 집에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미와 우일이 둘만 남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집에는 아버지는 없고요. 우미와 우일이만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랑
초등학교 3학년이면 한창 제잘제잘 엄청 떠들고 둘이 남매니까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좀 시끌벅적한 게 맞잖아요. 우미는 본인이 이 우일이의 보호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혼을 많이 냈어요. 우일이를. 혼을 내는 방식은 폭력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 시기에 뭔가 가르친다고 때리는 거는 되게 흔한 일이었잖아요. 저도 맞으면서 다녔어요. 초등학생 때. 잘못하면 손바닥 맞고 엉덩이 이런 데 맞고 그렇게 컸거든요. 이 시기엔 더 했겠죠. 우미도 동생이 말을 안 들으면 막 때린 거예요. 근데 되게 슬픈 건 때리는 우미도 그리고 맞는 우일이 찍소리도 안 내면서 둘 다 입을 꾹 다문 채 몸짓만으로 서로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외숙모네서도 큰엄마네서도 이렇게 자랐던 거죠. 그래서 이 안집 할머니가 이런 소리를 해요. 저 집은 참 애들 사는 집 같지 않게 너무 조용하다. 애들이 철이 빨리 드니까 또 이것도 이렇게 안쓰러운 게 없다.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너무 아이들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 소설에서 우미의 가정이 일반적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또 그것을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떤 행동을 보여준 게 우미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우미의 담임 선생님은 우미에게 상담 어머니를 붙여줘요. 어느 날 우미가 혼자 철봉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다가와서 우미에게 너가 5학년 우미니? 우미는 그 질문을 듣자마자 아마 엄청 설렜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누군가 자신을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아이잖아요. 엄마가 자신을 찾아와 주기를. 우미에게 나는 상담 어머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우미는 그럼 가짜 어머니란 소린가요? 상담 어머니는 당연히 우미가 만났던 그 어떤 어른보다 친절하고 또 우미의 입장을 헤아려 주면서 우미와 대화를 해 나갔겠죠. 그 짧은 시간 대화만으로도 우미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내 엄마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미가 진짜 그 상담 어머니가 자신의 엄마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바람이었을 거예요. 우미는 그때 너무나 절실하게 엄마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이 상담 어머니의 첫 등장에서 드디어 이 아이들을 구원해줄 사람이 나타나는구나. 이제 조금 숨을 쉬면서 책을 읽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소설을 읽는 끝까지 상담 어머니는 우미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미뿐만 아니라 동생인 우일이 역시 방황을 많이 합니다. 아마 관심이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우일이는 동네에 집 나와서 사는 흔히 말해 비행청소년 집단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 우일이를 되게 귀여워하거든요. 아마 우일이는 누나랑 단둘이 사는 그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좀 싫었을 것 같고 또 누나가 워낙 부모 행세 한답시고 맨날 혼내키고 하니까 집 들어가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과 우일이가 자주 어울리거든요. 어느 날 밤도 우일이가 집에 왔다가 밤에 또 나갔어요. 우미는 혼자 먼저 잠에 들었었는데 우일이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립니다. 우일이가 다급하게 우미에게 뭐라고 막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나 토할 것 같아. 그 집에 갔었어. 내가 먼저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기로 했어. 나는 무서웠어. 너무 무서워서 2층에서 뛰어내렸어. 아마 형들은 다 잡혀갔을 거야.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우일이는 우미 옆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우일이의 머리맡에 토를 한 흔적이 있었고요. 우미는 이 토를 얼른 치워내고요. 우일이를 바라봐요. 근데 우일이가 눈을 뜬 채로 이렇게 우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만 일어나. 얼른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그래서 우일이 앞에 밥을 차려두고 학교를 먼저 가요. 쉬는 시간에 우일이 교실을 한번 가서 봅니다. 우일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우일이가 처음 그 자세 그대로 누워있는 거예요. 밥도 하나 안 먹었네. 계속 누워서 뭘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야지. 굶어 죽고 싶어? 너 이렇게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진짜 너 혼내줄 거야. 다음 날도 우미는 학교를 갑니다. 또 쉬는 시간에 우일이 교실을 봤지만 우일이는 없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우일이가 대변을 막 봐놓은 거예요. 우미는 그 대변을 치우면서 생각해요. 항상 하늘을 날고 싶어 했던 우일이이기 때문에 하늘을 날기 위해서 몸을 가볍게 만들고 있는 건가? 우일이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우일이가 제잘제잘제잘 막 우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일이가 그래요. 누나 왜 그랬을까? 엄마가 왜 그랬을까? 엄마는 늘 울었어. 엄마가 잠자는 동안에
얼굴에 낙서를 해서 나간 혼이 찾아오지 못하는 거야. 엄마 얼굴에 누가 그림을 그렸지? 끝도 없이 계속해서 떠들어대요. 이 떠드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싶어서 우미는 바닥에 계속해서 테이프를 붙입니다. 우미는 계속 학교를 다녀요. 어느 날 우미가 학교 끝나고 집으로 오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미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 아세요? 그러자 너 5학년 3반 박우미 아니니? 저를 어떻게 아세요? 아, 상담 어머니잖아. 우미는 그 여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미는 그 여자의 얼굴이 저기 먼 기억 어딘가에 저장돼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미와 우일이가 자주 하던 놀이 같은 게 있었는데 외숙모든 큰엄마네든 지내면서 집에 있는 사진에 여자의 얼굴을 오려서 묻거든요. 엄마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 여자가 엄마인가? 사진 속에 나오는 여자의 얼굴들마다 엄마인가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정말 엄마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이 여자들의 얼굴만 잘라서 묻어두는 거예요. 이 우미는 상담 어머니도 자신의 엄마인가 하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담 어머니 얼굴도 기억 속에서 오려내서 어딘가에 담아둔 거죠. 그래서 흐릿하게 기억이 나지 않은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도 대화를 했던 상담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요. 게다가 아마 이 우미는 우일이의 죽음을 알았겠죠. 이 남동생의 죽음을 우미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이 바로 전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까지 모두 기억을 잃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오정희 작가님의 새라는 소설입니다. 읽는 내내 좀 고통스러운 책이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정말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작가는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1년 남짓 봉사를 하면서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는 이런 세상,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죄책감도 느끼고 무력감도 많이 느꼈다고 해요. 정말 많은 어른들이 읽기를 바라는 책이었습니다. 실화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소설은 응집되어 있을 뿐 현실을 그대로 베껴놓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읽음으로써 현실을 알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저는 다음 책 읽으러 가볼게요.